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하는 아빠 안전아빠입니다. 오늘 영상은 산업안전지도사 2차 합격을 위한 답안 작성 팁으로 제목을 잡아봤고요. 산업안전지도사 전기, 기계, 화공, 건설 분야에 모두 이제 적용될 수 있는 2차 답안 작성에 대한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2차를 가까스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2차가 저는 이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사실 악몽 같은 시간이었고, 시험을 마치고 나오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의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구독자 분께서 이런 내용을 한번 담아 주십사, 이런 내용을 한번 업로드 해 주십사 말씀을 주셔서 영상을 이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2차 합격에 대한 거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2차 시험은 기술사 소지자나 박사학위자는 2차 시험이 면제시고요. 노무사 전문의는 1차 시험 일부 과목이 면제, 그리고 지도사를 다른 분야를 가지고 계신 분은 1차 시험이 통으로 면제해서 바로 2차만 시험 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작년에 아니면 그 전해 연도에 2차에서 떨어지신 분들, 그러니까 2차 합격하고 2차로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준비를 하시겠죠. 2차, 3차 준비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2차에 대한 내용들이겠다. 합격률입니다. 2차는 합격률이 이게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이나 여러 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안전 지도사는 무조건 이 최종 합격의 당락은 2차다. 절대로 2차에 방점을 두고 공부 계획을 잡고 공부를 진행을 해야 된다. 또한 2차 시험에 나오는 거에 70% 이상이 면접 시험에서 공통대고로 이제 구술 시험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2차 시험이 매우 중요하다. 를 강조드리고 싶은데, 1차 시험을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응시가 지금 저 2019년 기계 쪽에 보시면 219명 응시해가지고 106명, 뭐 대충 50%죠. 이것도 한 40%. 이것도 50% 넘죠. 지금 한 60%안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한 35%, 40%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1차는 보면은 그 30% 미만이 없어요. 다 30% 이상이고, 정말 많이 그 패스됐을 때는 60%까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2차 같은 경우를 보면은 2019년도 같은 경우에 기계 16%, 전기 13, 화공 16, 건설 42, 그리고 2020년에 기계 13, 전기 16, 화공 16, 건설 16. 뭐 2021년 건설은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왔어 가지고, 예, 토목 기술사에 나올 만한 문제들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좀 저조하긴 했는데, 지금 이거를 공통적으로 3개년만 뽑아서 봐도 20%다. 10명이 지원이 아니라 응시죠. 응시를 하면 2명이 합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2차 시험장에 가셨어요. 그 시험장에 2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시험장에서 4명이 합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이해가 빠르십니다. 2차 시험장에 시험 보러 가셨어요. 그럼 그 고사장에 이제 시험 자기 자리에 맞춰서 수험번호대로 앉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만약에 20명이 앉아있다고 치면은 거기서 4, 5명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4, 5명 안에 내가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 시험에 대한 합격률은 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조하기 때문에, 그게 왜 저조하냐? 당연히 2차 시험이 1차 시험보다는 어렵다라는 거죠. 2차는 이제 보시면은 기계, 전기, 화공, 건설 4개 분야고, 4개 분야에서 보시면은 논술이 3문항, 그리고 단답이 5문항. 그러니까 9문항인데 논술이 4개, 단답이 5개인데 단답은 다 작성해야 되고, 논술은 3개는 무조건 4개 제시된 문제 중에서 3개는 다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간은 100분입니다. 이 100분이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100분의 시간 동안 검토할 시간, 그 다음에 문제지를 볼 시간, 이런 시간들 대충 빼가지고 한 5분을 빼고 한 95분의 순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이걸 이제 보시면은 단답이 5개인데 이게 5점짜리거든요. 5, 25, 25점이죠. 3개니까 75점. 그러면 합의해서 100점에서 60점이 넘으면, 60점도 해당이죠. 60점이 넘으면 이제 합격이라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다 틀리고, 물론 이걸 맞는 분이 이걸 틀 일은 없겠지만, 이걸 다 틀리고 논술을 3개를 다 맞았다면은 합격이죠. 반대로 또 다르게 보면은 논술을 2개 맞아서 50점 맞고 단답에서 2개 맞으면 60점 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부분 점수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열심히 작성을 해야 됩니다. 단 1점이나 0.5 정도 잡기 위해서 그냥 모른다고 제쳐두면은 그냥 그렇게 그거는 사실 의지박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시험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이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계획적으로 잡고 답안지를 작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이제 실제 시험지인데 물론 이 로고는 좀 바뀌었지만 이 시험지인데 이게 지금 팔아요. 네이버에서 지도사 시험지, 뭐 기술사 시험 답안지 이렇게 치면은 이 팝니다. 정말 친절하게 6,000원인가 그런 것 같던데 한 권에 3,000원, 두 권에 7,000원이었나 맞든 그 정도 합니다. 저는 사서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시험 봤던 12회차 건설안전 쪽이었는데 자세히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보이시는 게 지금 논술 문제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그 6번 문제 해체 대상 구조물의 조사사항 10가지를 쓰시오. 10가지를 쓰라는 게 12회차 시험 때 처음 나왔죠. 제가 봤을 때 13회차도 충분히 또 나올 수 있습니다. 10가지를 쓰시오가. 그 다음에 부지사항, 조사사항 5가지를 쓰시오. 해체공법 종류 중 기계력에 의한 거를 5가지 쓰고 유압력에 의한 거를 3가지를 쓰시오. 였죠. 저는 참고로 이거를 다 작성했는데 왜냐면 이 해체공법은 제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 작성을 해서 이제 통과했던 건데 문제는 이 마지막 문제 이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였는데 저는 이제 위에 걸 했습니다. 밑에 걸 안 하고. 근데 위에 거를 했을 때 시간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5분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시간 배분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큰 실수를 했고 근데 이제 꾸역꾸역 어찌됐건 적어 넣어가지고 이제 그 감독관이 뺏어갈 때까지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배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답안지는 22줄입니다. 22줄이고 단답형 5문장을 했을 때 문제는 작성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6번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 6번을 쓰시면 돼요. 그냥 6번을 쓰시고 여기 이제 작은 1번을 바로 쓰고 그러니까 6번을 쓰고 여기 1번을 쓰는 거죠. 쓰고 바로 답안을 쓰는 겁니다. 문제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참고로 저는 제가 정말 저는 이렇게 되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이 답안지를 문제를 다 썼어요. 단답형서부터 다 문제를 답안지에다가 참 이 아둔한 일이었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숫자에 대한 명기 내용만 이 6번 그리고 작은 1번, 2번, 3번, 4번, 7번, 작은 1번, 작은 2번, 작은 3번 이것만 써주시고 바로 그냥 답안을 쓰시라는 거죠. 바로. 근데 이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 문제가 25점이에요. 뒤에 있는 게. 그러면은 단답을 절대 먼저 풀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풀었지만 절대 그렇게 풀지 마시고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단답이 5문장이지 않습니까? 5문제예요. 그럼 25줄을 빼놓으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첫 페이지에 연습지가 들어갔는데 연습지 빼고 그 다음에 본 답안지 첫 페이지에 4개를 쓰는 거죠. 4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답이 5개라 했잖아요. 단답 4개의 답변을 쓰는 거죠. 그럼 5, 4, 20줄이 채워지겠죠? 그리고 다음 장 넘기세요. 넘기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 단답 5번 문제를 쓰고 5개를 채운 다음에 바로 논술 1번, 그러니까 6번 문제가 되겠죠. 어차피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논술이 6번이 될 겁니다. 13회차에도. 그거를 써야 되는데 앞에 단답형 그 공간을 비워두고 절대적으로 논술을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된다. 당연히 여기 있는 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써야 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쓰는 시간 자체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10개 써야죠. 10개. 이게 지금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10가지를 쓰시오가 이게 단어가 아닙니다. 문장입니다. 문장. 그러면 10개, 5개, 3개. 그러면 10줄, 15줄, 20줄, 23줄. 그러니까 한 페이지 빼고 거의 다 써줘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지금 거진 3분의 2 이상 한 페이지가 채워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단답형 5문제를 빼두고 그 공간을 비워두고 논술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문제를 제대로 작성을 못했어요. 다행히 이 2개 문제가 고득점을 받아가지고 예, 어떻게 점수를 잘 받게 된데 단답은 1개 빼고 다 맞았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펜은 저는 지금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걸 까만색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시험장을 가보니까
이거를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아니면 그냥 옛날 모나비 볼펜, 그 육각 볼펜 쓰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그 제트스트림이랑, 제트스트림, 그 다음에 FX 제타, 이거는 이제 하나는 일제고 하나는 한국제인데, 요거 두 개를 거의 번갈아서 썼습니다. 그리고 미리는 저는 0.7mm로 썼습니다. 근데 1.0mm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두께가, 볼의 두께가 굵으면 굵을수록 필체가 조금 날렸어도 그래도 좀 이쁘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실제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술로 쓰는 부분들에 대한 펜의 선정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제트 스트림을 한 개 사서 써본 다음에 아예 10개를 주문했거든요. 10개가 한타 쓰니까. 그러니까 요거로 해가지고 2차 시험할 때도 이걸로 필기를 하면서 썼죠. 저는 이제 그냥 공부할 때.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 0.7mm짜리 제트 스트림을 사서 이걸로 계속 쓰면서 이 같은 펜에 익숙해지려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0.7mm보다는 1.0mm가 낫지 않겠느냐. 제가 시험을 이제 이렇게 논술식으로 쓰는 시험을 다시 본다고 하면은 저는 1.0mm로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펜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펜으로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새로운 펜 말고 원래 그냥 쓰시던 펜. 근데 중간에 뭐 펜이 부러지거나 펜이 삑사리 날 수 있으니까 꼭 2개 이상 가져가시고, 당연히 뭐 까만색 펜 이외에는 그 화이트 수정 펜 외에는 따로 뭐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 계산기랑. 예, 다른 색깔의 펜은 뭐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 펜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2차 작성할 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노트를 2번 정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작성한 거는 이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뭐 막 날려 쓰고 막, 예, 뭐 옆에 뭐도 돼 있고, 뭐 커피 먹다가 흘린 것도 흘려져 있고 막 완전 너덜너덜해요, 사실. 여러 번 색칠을 해가지고 막. 근데 이제 그렇게 작성하고 두 번째 노트화 했던 게 좀 요건데, 요런 식으로 이제 그 작성을 해주는 연습이 필요하다. 예, 이거는 사실 뭐 답안 작성의 팁이라기보다는 2차 공부에 대한 팁이 돼버렸는데, 지속적인 필기 연습이 필요하고요. 시험장에 온 것처럼 시간을 정하고 자체 모의고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최소 일주일 전에는. 분명히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어차피 지금 2차 기출문제는 산업인력공단 가시면은 자료실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프린트 해가지고 그걸 앞에 두고 2차 시험을 보는 것처럼 내 자신을 시험을 보는 거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그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2차 합격에 가까워지세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단답 문제를 뭐 앞서 말씀드린 거지만 목적에 두시지 마세요. 논술 문제를 목적에 두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문제를 논술 문제를 풀기 위해서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보시고, 어차피 2차 시험 정도의 공부 수준이 되시면은 단답형은 그냥 다 풀리는 겁니다. 어차피 단답형 3개, 4개 묶어놓은 게 논술 문제이기 때문에, 예, 논술 문제를 목적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예, 답안 작성에 대한 그 내용들로 2차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논술 문제에 주안점을 두셔야 되고, 앞에 칸을 비워두고 논술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펜은 1.0mm 아니면 0.7mm가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논술 문제의 중요성이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시간을 재고 그 자체적으로 시험장에 온 것처럼 본인의 시간을 가지고 시험 모의고사를 치러 봐야 된다. 그런 내용들로 정리를 하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